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라온님이 들려주실 섬뜩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라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라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 둘이 꽤 적당히 섞인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라온이죠. 오늘은 친구의 친언니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친구의 친언니는 신을 되게 어렸을 때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냥 언니랑 되게 재밌게 논 기억밖에 없는데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12살 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언니한테 엄마 어디 계시냐고 엄마 친구라고 해서 엄마를 잠깐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친구 어머니를 언니가 불렀는데 한켠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딸 뒤에 신이 보인다고 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못 믿을 것 같으면 내 친당으로 와라. 그래서 어머니가 찾아가셨고 실제로 가니까 뭔가 언니가 조금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살 때 결국에는 신을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12살 때? 왜? 네, 12살 때. 제가 알기로는 뭐 크게 뭔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언니가 아예 그런 신당을 차려가지고 무언가를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친구한테는. 우선은 언니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언니는 아무래도 그렇게 좀 신을 받았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뭔가 좀 위험이 닥칠 것 같거나 이러면 알려주고는 했었대요. 그냥 아빠한테 아빠 오늘 차 조심해 이런 식으로라든지 오늘 운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언니의 되게 정말 친한 A라는 언니가 있는데 하루는 언니가 그 A 언니의 꿈을 꾼 거예요. 뭔가 근데 A 언니가 꿈속에서 엄청 안 좋은 일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언니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이른 새벽에 전화를 해서 너 오늘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나 회사 가지 출근하지 이렇게 말했더니 출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뜸 얘기를 하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왜 나 일하러 가야지 이랬더니 아니 너 오늘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만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집 안에 있어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 알잖아 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언니 친구가 아프다고 하고 연차를 내고 이 언니 말을 듣기로 해요.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뭐 유튜브 보고 간만에 휴식을 조금 취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분이 사귀던 남자친구분이 계시더래요. 남자친구분이 연차를 쓴 것까지는 알았지만 친구가 이렇게 말해서 연차를 쓴 거는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뭐 연차인데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나 그냥 집에 있으려고 그냥 뭐 오늘 쉬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다가 SNS를 구경하다 보니까 바다 사진이 나와서 남자친구한테 아무 생각 없이 바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남자친구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나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 그냥 다음에 가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미 남자친구가 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왜냐면 남자친구분이 그 당시 사업이 꽤 바빠가지고 제대로 뭔가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간 적이 그 당시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언니도 어차피 나 오늘 연차고 내일 주말인데 그냥 친구한테 말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내일 주말인데 딱 오늘 가면 좋을 텐데 가자 가까운 데라도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언니 친구가 언니한테 말을 하지 않고 놀러를 가기로 해요. 그래서 급하게 1박 짐을 싸가지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바다로 떠났죠. 여행을 떠났어요. 언니는 그 사이에 언니도 신당에 출근을 해서 예약을 받은 것들을 또 일정을 소화해야 하잖아요. 낮 시간에는 연락이 크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언니 친구는 이미 여행지에 가 있었고 언니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 끝나갈 때쯤에 뭔가 조금 기분이 찜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너 어디야? 이랬더니 나 집이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확실해? 너 진짜 집 맞아? 했더니 나 집이라니까? 왜 그래? 이렇게 했더니 아닌데? 너 지금 집이 아닌데? 너 내가 오늘만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 않냐? 내가 보기엔 지금 너 집이 아니다.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언니 친구가 그래 뭐 남자친구랑 왔고 뭐 안 좋을 일이 생길 게 없다. 항상 옆에 붙어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자고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숙박업소 같은 데서 펜션에서 숙박을 하지 말고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와라.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언니가 그냥 알겠어. 내가 최대한 그렇게 해볼게. 이렇게 말을 하고 뭐 바베큐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근데 이미 그렇게 좀 갈 생각이 없었겠죠 아마? 저는 집에 갈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선은 언니는 그렇게 친구가 알겠어 내가 최대한 안 자고 집에 올게 라고 했으니까 예. 친구의 말을 믿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정쯤 됐었을 때 언니분이 또 쎄함을 느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처음에 받더래요. 너 집에 언제 와? 나 집 앞에서 기다릴게. 아니면 너네 집에 들어가서 기다릴게. 이렇게 했더니 나 뭐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야 나 진짜 자고 가면 안 돼? 이미 12시도 넘었고 밤에 운전을 어떻게 해. 나는 면허도 없는데 오빠도 술도 한잔 했고 나 그냥 자고 갈게. 이렇게 친구한테 말을 한 거예요. 언니한테. 언니는 안 된다고 완강하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미 술을 마셨다는데 그리고 너 어디로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펜션 위치를 얘기해 주더래요. 뭐 여기 어디 근처야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엄청 큰 마트, 편의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거리가 보니까 남해 쪽이었어요. 참고로 언니랑 언니 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꽤 멀리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자지 말고 혹시 방이 여러 개냐? 여기 방이 2개다. 그러면 너가 다른 방에 가서 문을 잠그고 자라. 남자친구랑 절대 같이 자지 마라.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왜라고 자꾸 묻지 말고 너 지금 내 말 어기고 갔으니까 이것만큼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너가 큰 해를 입을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언니는 그냥 언니 신당에서 다음날 거 준비도 하고 그날 거 정리도 하고 하면서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왠지 가야 할 것 같더래요. 뭔가 친구를 가서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친구분이 전화로 근처에 큰 거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검색을 해보니까 뭐 가는 시간은 시간이지만 보니까 근처 바로 앞에가 바닷가였고 근처에 펜션들이 조금 많은 한 4-5개 정도 있는 그런 위치였대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로 가자. 언니 친구가 알려준 위치가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고 치면 우선은 가자 해서 밤에 차를 밟아가지고 출발을 했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전화를 이제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한 2시 정도까지는 전화를 계속 받으시더래요. 뭐해? 그랬더니 나 오빠랑 영화 한 편 보려고 여기 빔 프로젝터가 있어가지고 우리 영화 하나 보려고. 왜? 이랬더니 아니야 했더니 너 어딘데 왜 운전해? 이랬더니 나 그냥 너 집에 가. 이렇게 언니도 좀 둘러댄 거예요. 알겠어. 조심히 가고 너 올라올 때 나한테 카톡 좀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언니가 차를 더 서둘러서 운전을 해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나고 한 3시쯤 때부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카톡도 안 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남자친구랑 영화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아니었던 거죠. 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휴게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무조건 밟아서 그 친구분이 말한 편의점으로 갔대요.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긴 했지만 크게 그 펜션들 쪽에 불이 막 켜지고 뭔가 사람이 이용하는 듯한 낌새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은 펜션에 입실을 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주차된 것도 많이 없었고 주차된 펜션들이 예를 들어 근처에 5곳의 펜션이 있다고 하면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언니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처를 보면서 실루엣 같은 거를 계속 확인을 한 거예요. 뭔가 친구의 실루엣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아침까지 기다려야겠다. 날이 좀 밝을 때까지. 그리고 조금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해보자. 왜냐면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것도 너무 실례니까. 그래서 전화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더래요. 언니는 우선 마음에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전화를 받은 게 일부러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그때가 그 아이폰에 홈 버튼이 있었을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없잖아요, 홈 버튼이라는 게. 근데 뭔가 그냥 받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왜 이렇게 손 저희가 딱 잘못 눌러서 리모컨 눌려가지고 이렇게 되듯이 예. 뭔가 받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 우선은 근데 받았으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여보? 이렇게 했는데 그 통화 건너편에서 엄청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약간 그게 뭐 그런 남녀간의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거친 운동이나 행위를 했을 때 막 이렇게 숨을 몰아쉬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그런 숨소리가 들려서 여보세요를 하려다 말고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하는데 좀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뭔가 다투는 것 같은 막 소리도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우선은 좀 위험한 상황 같지만 좀 들어보자 하고 언니가 그 근처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누군가가 싸우면 뭔가 집안에서 격한 무언가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실루엣 같은 게. 그래서 차가 세워져 있는 펜션 쪽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조금 있었는데 뭐가 팡 하고 던져지는 소리가 나더니 창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이게 뭔지는 우선 모르니까. 근데 봤는데 유리창 같은 건 아니었대요. 왜냐면 펜션 유리창이 깨졌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무언가가 깨졌구나. 그리고 나서 전화를 계속 걸어있기는 한데 끊기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언니는 받은 걸 모르는구나라고 더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펜션 막 문 두드려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늦은 시간에 혹은 이른 시간에. 그래서 조금 기다리자고 마음을 먹고 우선 전화를 끊고 차에서 좀 기다리고 계셨대요. 근데 언니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뭐 남의 점사를 봐주고 이렇게 좀 에너지를 많이 쏟고 하다 보니까 그 사실상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남해로 달려온 거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차에 이렇게 있다가 잠이 살짝 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는 한 10시? 아침 10시 정도 됐었고 그때가 보통 펜션 퇴실 시간이잖아요. 보니까 차가 거의 없더래요. 그나마 있던 차들도. 언니가 아차 싶었대요. 내가 너무 깊게 잤구나 해서 언니도 너무 무서우니까 근처에 바닷가가 있으니까 바닷가 쪽으로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밖에 나와서 본인의 무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하나쯤은. 그거를 들고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 신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엄청 소중한 친구였대요. 그 친구가.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계시는데 그 언니한테 들리는 목소리로 물에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물에 있다는 말이 들렸대요. 근데 어차피 거긴 다 바닷가니까 물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언니가 계속 물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진짜 알고 싶다. 제발 나한테 이걸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런 식으로 엄청 기도를 하셨는데 계속 들리는 건 물에 있다라는 말밖에 안 들리고 언니 귀 너머로 그러니까 첨벙첨벙 소리 같은 게 좀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선 바닷가 쪽을 한번 돌아보기로 한 거예요. 물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닷가 쪽을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뭐 사실 바닷가 근처에 그때 되면 밥집 같은 것도 식당도 이제 슬슬 오픈을 하실 거고 다른 펜션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밥도 먹고 뭐 사진도 찍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날 결국에는 하려고 했던 예약을 다 취소하고 오늘 하루는 여기 있겠다고 마음을 먹고 근처에서 뭐 밥도 먹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긴 애 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기다렸고 다시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그 남해 바닷가에 계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차에서 조금 피곤하다 보니까 조용한 그런 명상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차에 이렇게 살짝 누워 있었는데 네. 언니 귓가에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나더니 뭔가 뽀글뽀글하는 그 왜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쉬면 뽀글뽀글하는 기포가 올라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뽀글뽀글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자꾸 첨벙첨벙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알려달라.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그 귓가에서 오른쪽으로 가봐. 뭐 등대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 들렸대요. 그래서 실제로 차를 끌고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바닷가 끝쪽으로 가니까 등대 같던 게 하나 있더래요. 약간 방파제 이렇게 있듯이 쭉 나가는 길에 등대가 하나 세워져 있었대요. 방파제는 아니었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등대 쪽에 가니까 뭔가 그 첨벙첨벙 소리가 엄청 가깝게 들리더래요. 진짜 파도가 내 귀 옆에서 치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긴가 하고 거기에 계속 눈을 감고 서 있는데 뭔가 점점 어지럽고 본인도 뭔가 여기에서 친구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쪽에 약간 해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돌들이 있는, 남해는 섬이 많으니까 그쪽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기 앞에 무언가가 있더래요. 뭔가 약간 비닐봉지인지 뭔지 같은 모를 것가 하나 있어서 되게 이끌리듯이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가방이었대요. 여자의 가방. 근데 언니는 단박에 알았대요. 그 가방이 그 친구 거라는 걸. 왜냐면 이 언니랑 친한 친구분들이 계신데 이 다른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 네? 가죽 공방 이런 걸 하시는 분이셔서 친구들끼리 똑같은 가방을 색깔만 다르게 해서 직접 만들어서 우정템으로 선물을 하신 가방이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던 거죠. 선물해주신 친구분은 본인 친구들의 이미지에 맞는 컬러로 그 가죽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우정템으로 선물을 했던 그런 가방이었어요. 근데 딱 그 가방인 거를 가까이 갈수록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불길한 기운이 더 막 이제 휩싸이니까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가방에 아직 물기도 있고 옆에 보니까 뭐 작은 캐리어도 있었대요. 캐리어에 보니까 언니 친구의 짐인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누가 봐도 여성의 짐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우선 이쪽으로 좀 와달라. 긴박한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 친구가 지금 이 물속에 있는 것 같다 하고 정황상 설명을 했는데 믿겠어요? 그들이? 당연히 안 믿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무당이다. 내가 신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제 내 친구한테 너무 불길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여행을 왔다. 근데 마지막으로 새벽 몇 시에 전화를 받았을 때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 그 뒤로 더 이상 전화 연결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 가방이 내 친구 가방이다 하면서 그 다른 친구분이 처음에 만들어주셨을 때 선물했을 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셨대요. 이거 나도 갖고 있다고. 이랬더니 뒤쪽에 계시던 약간 나이 드신 경찰분께서 앞으로 쓱 나오시더니 무당이시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니, 이게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면 우리도 바닷속을 수색해야 하면 여기를 수색할 수 있는 인력을 불러야 한다. 이제 그분들이 잠수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진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면 너무 다행인 거다.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으면 자기는 너무 다행인데 이걸 만약에 살리지 못하면 이거는 너무나 큰 허위 신고가 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 언니가 감당하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제발 내 친구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잠수하셔서 찾을 수 있는 인력을 급하게 부르신 거죠. 그 경찰분이. 그러면서 뭐 기다리면서 정황을 다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아침 거부터 설명을 했고 근데 그 나이 드신 분께서 신 받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언니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10년 넘었다. 난 12살 때 신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근데 뭔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대요. 그래서 막 거기서 그런 전문 인력분들이 오시고 바닷속을 수색을 하게 됐어요.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그런 가방 같은 것도 캐리어 같은 것도 다 증거로 이렇게 증거 뭐 1번, 2번 이런 팻말까지 다 치워지고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언니는 계속 기도만 계속 하면서 제발 살아오면 너무 좋지만 살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친구의 시신만큼은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잠수하셨던 잠수부라고 할게요. 잠수부 중에 한 분이 나오시더니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언니는 출입을 못하고 여기 잠깐 계세요 하고 우르르 가셔가지고 근데 밑에 지금 뭔가 너무 무거운 게 있어서 잘라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자를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 해가지고 그 정원 가꿀 때 쓰는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가위. 그런 걸 어디서 구해 오셔서 그거를 전해주시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엄청 큰 캐리어가 하나 둥실하고 떠오르더래요. 위로. 그래서 그거를 경찰분들하고 잠수부분들이 다 올라오셔서 무트로 옮기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퍼가 이렇게 캐리어가 이렇게 콕 잠그는 그 잠금장치 쪽 말고 모서리 쪽에 지퍼가 다 가 있었는데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대요. 그 상태로 캐리어를 열었더니 거기 그 언니 친구가 이렇게 구부려진 상태로 캐리어 안에 그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상태로 완전 입술색도 새파랗고 얼굴도 파래져가지고 그렇게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캐리어 모양대로 사람이 이렇게 접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우선은 119 구급대도 도착을 해 있으니까 얼른 올려서 살았는지 생사를 확인을 하는데 우선은 의식은 없었고 혹시 모르니까 뭐 심폐소생술에 뭐에 다 해봤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언니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병원으로. 그래서 너무 누가 봐도 긴박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도 보호자분 잠깐 계시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찾더래요. 나와서 뭐 A님 보호자분 이래서 네 하니까 사셨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언니가 완전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긴장이 다 풀린 거예요. 어이구야. 아,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언제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지금 들어와서 보셔도 된다고. 근데 말을 이렇게 막 구사하시지 못하실 거라고. 그래서 가니까 진짜 그냥 무슨 산 송장 마냥 눈만 안 뜨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로 누워있더래요. 아직 입술은 좀 파랗고. 언니가 가서 야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언니 쪽을 살짝 쳐다보더니 살짝 웃더래요. 너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랬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아픈 친구를 앞에 두고 진짜 생사를 왔다 간 친구를 앞에 두고 잔소리를 할 수는 없어서 다행이다. 고맙다고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하고 친구분이 물속에 좀 있었다 보니까 담요도 엄청 많이 덮어주고 핫팩이나 이런 것도 다 병원에서 좀 그런 걸 껴주셨나 봐요. 우선은 괜찮아지면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다행히도 상태는 좀 괜찮아져서 다음 날이 돼가지고 경찰분들이 다시 병원으로 오셨대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근데 이제 그때는 말도 하고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돼서 경찰분들이 거기서 영상을 녹화를 하시면서 진술을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물 안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렇게. 남자친구하고 여행을 와서 영화를 보다가 그냥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됐다. 다투게 됐는데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화를 참지를 못하고 그 옆에 있던 화병을 던졌대요. 언니가 들은 깨진 소리가 아마 화병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는. 화병을 던져서 화병이 깨졌고 그 파편이 몸에 좀 튀어가지고 팔 쪽이 이게 그 파편에 끓겨가지고 다치신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거기 보여줬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이냐고 이런 식으로 막 남자친구한테 다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쳤냐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 분을 못 참고 언니한테 달려들어서 목을 잘랐대요. 그 뒤로 기억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깜깜했대요. 엄청 깜깜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캐리어 아니라고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경찰분들은. 엄청 깜깜해서 여기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움직였는데 그 캐리어가 겉에 단단한 그런 하드 캐리어였던 거예요. 막 치니까 뭔가 이렇게 밀리지도 않고 뭐 움직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우선은 좀 침착해야겠다. 난 우선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 언니 친구분이 하셨다고 하고 그러면서 몸을 있는 힘껏 이렇게 반동을 한번 줘봤는데 캐리어가 그러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물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뭔가 지금 땅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참고로 그 언니 친구분의 직업은 응급구조사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어느 정도 좀 뭔가 이런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극복하는 이런 법들을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한데 난 너무 춥고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캐리어가 열려 있었던 건 언니가 연 거는 아닌데 열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그 부력 때문에 뭔가 못 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건 이미 열려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사이로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캐리어 안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을 완전히 잃으셨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니까 병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선은 언니의 진술과 이 친구분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분들께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언니하고 친구는 병원에서 좀 체온도 많이 돌아오고 해서 서울로 이송을 하겠다. 서울로 가겠다 해서 언니가 차를 가지고 와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의 집 근처의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언니가 이 친구가 되게 안타까웠고 엄청 애틋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언니가 꿈을 꿨대요. 두 분이 돌아가실 것 같은 걸. 근데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 친구한테 야 너네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근데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언니는 뭔가 내가 말해줬으면 혹시 약간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그때부터 그 친구분을 엄청 챙기고 언니 부모님한테도 친구 좀 챙겨달라고 막 해서 생일 때 같이 밥도 먹고 이랬던 엄청 애틋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언니가 며칠 같이 있으니까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언니네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당분간은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언니네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집으로 데리고 온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황상 남자친구분이 범인이라고 당연히 확신을 했고 그분의 행적을 추적을 왜냐면 남자친구분이니까 친구분이 그 남자친구의 정보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생년월일부터 뭐 이름에 사는 곳에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잡으신 거예요. 그 남자친구분을 잡으셨대요. 근데 어이가 없었던 건 그렇게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해놓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서 그러니까 언니가 병원에서 막 물 안에서 생사를 헤맬 때 자기는 서울에 돌아와서 멀쩡히 자기 사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고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집에 돌아가고 밥도 먹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걸 하나도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찰이 잡으러 회사로 왔을 때도 왜 오셨어요? 이런 반응이었대요. 내가 뭘 했다고 경찰이? 이런 반응으로. 그래서 누구누구 살인 혐의로 서해 같이 가자 체포한다 이렇게 해서 서해 데리고 와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을 했더니 순순히 자백을 했대요. 맞다. 죽이려고 했다. 뭐 걔랑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헤어지자고 해도 헤어지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좋다고 달라붙길래 그럼 얘가 죽으면 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일부러 죽이려고 날짜를 보고 있었대요. 계획을 한 거죠. 근데 마침 그날 연차를 썼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대요. 내 친구가 거기 남해 쪽에서 펜션을 아는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놀러 오라고 했다. 이렇게. 실제로는 본인이 그냥 예약을 한 거예요. 그 여러 군데의 펜션 중에 제일 안쪽에 있던 펜션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친구분도 그냥 진짜?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잘됐다 하고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친구분을 데리러 가면서 오늘이다. 오늘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대요.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영화 보다가 사소한 걸로 다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걸로 다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다툰 적 없다고. 그럼 왜 화병을 던지고 두고 때렸냐? 그러니까 때린 정황이 나왔대요. 언니는 기억을 못하지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내가 뭔가 쟤를 해하려면 화나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말꼬리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밥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본 건데 밥이 맛있었냐고? 이런 식으로 화나는 것처럼 말꼬리를 잡아서 그냥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났다는 그 상황을. 그렇게 하니까 언니 친구분은 무섭잖아요. 그 상황들이, 위협적인 상황이. 그래서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했더니 그 벌벌 떠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대요. 자기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애원하는 듯한 모습이 참 하찮아서 보기 좋았다고 말했대요. 경찰에다가. 좀 기가 찼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본인이 직접 자백을 했고 근데 경찰서에 와서 자백을 한 다음에 뭐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경찰분이 지금 그렇게 물어볼 만한 질문은 아닌 것 같다. 죽었나요?를 먼저 물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잘 살아 계시다. 그랬더니 되게 작은 목소리로 명 존나 기네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경찰분들은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그런 수사할 때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거기다가 다 그 조사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제스처들을 적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그 말까지 마지막에 첨부를 하신 거예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산미수 혐의로 돌아가시진 않았으니까 언니가 알기론 20 몇 년인가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지금도 복역 중이고. 근데 뭐 그 안에서도 좀 이렇게 평탄하게 지내지는 못하나 봐요. 실제로 언니 친구분한테 합의하자고 그쪽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아직 애가 20대인데 애 인생 망칠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합의를 유도하셨대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인생을 망칠 뻔한 거는 본인 아들인데 본인 아들이 타인의 인생을 망칠 뻔한 건데 부모님은 그렇게 막 하시면서 했는데 언니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난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난 형이 너무 길다 해서 3심까지 상고까지 계속 청구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기각이 되고 24년인가 25년인가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 정도의 징역을 이제 긴 시간이긴 하네. 네, 그렇죠. 그나마 이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정도 받았다는 거를 우선은 20몇 년 동안은 이 사람은 안 봐도 되니까 그렇게 형을 받으셨고, 언니 친구분은 그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한동안은 혼자 방에 있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제 친구의 언니분이 사시는 집이 좁은 집도 아니었는데 약간 폐쇄공포증처럼 뭔가 방에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언니가 돈을 좀 들여서 조금 더 큰 집으로 같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방문도 다 뗐대요. 들어갈 때 방문 다 떼버리고 막혀있는 공간들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분하고 계속 사시면서, 친구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 때는 당연히 물이 있는 지역은 무조건 피하고, 혹시나 싶어서요, 바다로 여행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막 저기 산으로 갔대요. 평창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산도 무서운데? 산도 무섭지만 바다보다는 트라우마가 나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 대한 무서움은 더 클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바람 쐬고 싶다 이렇게 하면 바다가 아니라 야 등산하러 가자 이러면서 뭐 북한산 뭐 이런 산들을 등산하러 다녔대요. 친구분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좀 트라우마가 점점 빠져나오고 있었대요. 언니도 트라우마를 좀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이거 허락을 받으면서 연락을 해보면서 들은 최근의 일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언니 친구분이 원래 사시던 집을 빼려고, 그러니까 거기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우편물을 안 찾아간 게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언니 친구가 그 집에 가서 우편물만 찾아오려고 갔대요. 근데 우편물 찾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입도 그냥 새로 바꾸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온 우편물을 집에 와서 확인을 했는데 그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가해자가 전 남자친구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지고만 있다가 언니가 와서 이것 좀 읽어보자고. 나 혼자는 못 읽겠다. 이렇게 해서 언니가 읽는 자리에서 읽어봤는데, 언니가 이렇게 봉투를 쓱 이렇게 보고 있더니 안 읽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닥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다고. 너한테 좋은 내용은 당연히 하나도 없겠지만 이거는 너가 굳이 안 봐도 되는 내용 같다. 혹시 내가 보고 태워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친구분도 당연히 보기 싫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어떻게 처리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이제 조용히 그냥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씻으러 들어가고 읽었는데, 뭐가 써 있었는 줄 아세요? 영치금 계좌예요. 돈 좀 보내달라고. 자기가 오래 살아야 하는데 부모님도 사실 그렇게 그런 수발을 오래 하시기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뭐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살려면 돈은 필요할 테니까 영지금 계좌번호가 적혀있고 100만 원만 보내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쓴 게 얼만데 네가 적어도 살아있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니가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다음날에 언니 신당에 가서 태워대요 그냥. 그리고 언니 친구한테 부적을 하나 써주고, 가급적이면 어디 갈 때 무조건 이 부적을 휴대하고 너무 멀리 혼자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언니 친구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시고 있는 중이래요. 충격적이네 진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네. 한 가지에 꽂히셔요. 네네. 한 가지에 꽂힌다는 게 뭔 말이냐면, 미수인데 어떻게 25년이라는 뭐 24년이라는 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그쵸. 말이에요. 대부분 미수면 대충 평균적으로 7년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나와 네. 있고, 그렇게나 많이 받는 것은 뭐 의도라든지 뭐 피해 정도, 동기 이런 것들이 좀 더 악질로 판단이 되어서 더 무거워진 건지, 그것도 한 번만 맞아요.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말씀을 해드리자면, 네네네. 우선은 계획적이었다는 거에 제일 큰 중점을 두셨대요. 네. 계획 범죄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두 분이 한 7년 정도 만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랜 시간이고, 사실은 언니 친구분은 좀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오래 만난 거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언니가 조금 좋아지시면서 보다 보니까 그동안 뭐 그냥 손찌검 한 것도 몇 번 있었지만, 그냥 오빠가 좀 화가 나면 무서우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넘어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둘이 함께 약간 미래를 그리는 것, 그런 결혼 자금으로 함께 모으던 통장이 있었대요. 그것도 스포츠 토토? 그런 도박, 인터넷 도박 이런 데에다 사용을 했고, 그리고 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어요. 사기도 아닌데 엄청 많이 받았네. 물론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범죄들이 또 껴있었더라고요.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했겠다.
저도 약간 그랬을 것 같기도 범죄 해요. 경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해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건 없으니까 경찰에서도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의 정보를 서로의 그런 상황을 서로한테 알려줄 수가 없대요. 본인들이 직접.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전에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같이 모았던 돈을 그분이 도박에 쓰셨다고 했잖아요. 언니 친구가 조금 돈을 되게 잘 모으는 스타일이라서 그 통장에 언니 친구가 넣어놓은 것만 1억이 넘었대요, 조금. 근데 그거를 다 갖다 썼고 그 과정 중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뭐 안 갚고 그것도 다 도박에 쓰고 이런 것들이 아마 합쳐져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걸까 싶어요. 우선은 경찰분들은 이 준비했던 기간이 꽤 길었다고 판단을 하셨대요. 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들려주진 않으셨지만 꽤 오래전부터 여자친구분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고만 전해주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반성도 보이지도 않고 그쵸.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뭐 피해 정도도 굉장히 극심했고 거의 죽기 네. 전까지 바로 정말 잘못했으면 죽는 거였으니까 그쵸. 동기도 안 좋았고 상황 맞아요. 자체도 안 좋았고 이런 걸로 전부 다 영향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 같이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은 하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모든 형들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 그쵸. 그래서 라온님께서 굳이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라온님께서도 정말 또 하이브리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확실하게 하기 위함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라온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